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26강 포워딩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받은 어떠한 요청을 내가 받았어요. 그것을 내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위임해 버린다고 할 때 포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진행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포워딩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JSP 서블릿에서 두 가지 클래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다음에 HTTP 서블릿 리스판스라는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HTTP 서블릿 리스판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send 다이렉트 메소드 호출해서 포워딩하는 것은 예전에 한두 번 잠깐 해보긴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포워딩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요 두 개 리퀘스트 디스패처하고 HTTP 서블릿 리스판스의 클래스를 이용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 알아봅니다. 서블릿 또는 JSP에서 요청을 받은 후 다른 컴포넌트로 요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블릿이나 JSP에서 내가 요청을 받았어요. 요청 받은 걸 다른 컴포넌트로 요청을 위임해 버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포워딩 하는 방법은 두 개의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하나는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고 또 하나는 HTTP 서블릿 리스판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클래스들이 갖고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포워딩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볼 텐데 먼저 우선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합니다.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의 경우,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자, 요청받은 요청 객체를 위임받는 컴포넌트에 동일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게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밑에 그림을 보면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죠. 그러면 리퀘스트 객체가 이렇게 생깁니다. 얘는 컨테이너에서 만들어서 두 get이나 두 post 또는 내장 객체로 자동 생성을 해주는 거였죠. 자, 이렇게 리퀘스트 객체가 생겼으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막 이렇게 파라미터를 넣는다든가 set attribute로 어떤 속성을 지정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HTML의 회원가입에 있는 폼 태그 안에 id라는 인풋 태그, 패스워드, 네임 이런 인풋 태그의 정보들을 다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에 실어서 보내면 받는 쪽에서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리퀘스트 객체를 내가 받았어요. 요청받은 컴포넌트. 자, 여기서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위임을 해버립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 위임할 때 내가 받은 리퀘스트 객체하고 동일한 요 객체를 그대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속성들 여기에 그대로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요게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를 이용해서 포워딩 하는 거의 특징입니다. 자, 소스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클립스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 리퀘스트 디스패처하고 HTTP 서블릿에 있는 send redirect를 이용해서 포워딩하는 기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포워딩하는 거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서부터 27강, 28강, 29강, 30강은 MVC 패턴을 이용한 게시판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오늘 학습이 끝나면 전체적인 거 서블릿하고 JSP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리뷰를 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다음 시간부터 종합적인 예제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를 열었고요. 자, 보시면 자, 디스패처 JSP 파일이 오픈이 되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
자, 여기서는 별 특별한 내용 없네요. 리퀘스트 객체 내장 객체로부터 get 하고 있어요. 무엇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여기서는 포워딩하는 무슨 그런 게 안 보이고요. 자, 그러면 서블릿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서블릿을 보니까 서블릿에서 어떤 서블릿이냐면 request obj라는 클래스 이름에 obj request obj로 매핑 서블릿 매핑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두 개, 두 포스트 둘 중에 어떤 것을 호출이 되던 액션 두라는 곳으로 공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가지고. 자, 액션 두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리퀘스트 내가 컨테이너가 전달해준 리퀘스트 객체로부터 set attribute 하고 있습니다. set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속성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볼 send 리퀘스트 디스패처 객체가 있네요. 자, 리퀘스트 디스패처 타입의 디스패처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리퀘스트 컨테이너가 전달해준 리퀘스트 객체 클라이언트가 준 거죠. 그 객체에서 get request dispatcher에서 request dispatcher를 get하기로 합니다. 생성을 하는 단계죠, 여기가. 자, 생성을 할 때 스트링으로 넣어줘요. 무엇을 어떤 파라미터를 넣어주냐면 dispatcher JSP 위임 받을 컴포넌트의 그 패스를 넣어줍니다.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변수에서 리퀘스트 디스패처 객체죠. 그 리퀘스트 디스패처 객체의 포워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객체에 그대로 다 전달합니다. 그러면 디스패처 JSP 페이지에 가서 동일한 내가 처음에 이쪽에서 받은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객체하고 동일한 리퀘스트 리스판스 객체를 이쪽 JSP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서블릿을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턴캣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면 서버 구동이 될 거고, 자, 리퀘스트에서 set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URL 주소를 보면 request obj 서블릿 매핑된 거 서블릿이 그대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화면에 보이는 건 뭐가 보인다? 디스패처 JSP 화면이 보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포워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포워딩을 하고 나서 보니까 request get attribute에서 아이디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아이디가 뭐예요? ABCD 어떻게 정해준 거예요? request obj 서블릿에서 정해준 거죠. 즉 여기 있는 리퀘스트와 여기 있는 리퀘스트가 동일한 리퀘스트이란 거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되겠죠. 자, 물론 지금은 서블릿에서 JSP로 포워드를 했죠. 반대로 JSP 페이지 내에서도 리퀘스트 디스패처 객체를 얻어서는 request.get request 해서 어떤 주소를 정해 준 다음에 디스패처 가지고 포워드해서 다른 컴포넌트로 위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가 들어가겠죠. 자, 내장 객체죠. 이거는 리스판스. 예, 이렇게 해서 JSP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컴포넌트로 위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리퀘스트 디스패처 내용이고요. 다시 장표에 가서 다른 내용들 또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HTTP 서블릿 리스판스 클래스입니다. 자, 이것도 위임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봤던 리퀘스트 디스패처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와 동일하게 요청을 위임하는 클래스입니다. 그죠? 넘기는 건 동일해요. 자, 하지만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와의 차이점은 요청받은 요청 객체를 위임받은 컴포넌트에 전달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요청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리퀘스트 객체 생성되죠?
탐캐 컨테이너에서 파라미터로 두겟이나 도퍼스트에 리퀘스트 객체를 넣어주죠. 자, 그러면 위임을 내가 요청받은 리퀘스트 객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임을 해요. 어디로? 이쪽으로 이렇게 위임을 합니다. 이쪽 컴포넌트로.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간다?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리퀘스트를 합니다. 즉 여기에 있는 리퀘스트 객체와 여기에 있는 리퀘스트 객체가 동일한 것이 아닌 다른 리퀘스트 객체입니다. 그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리퀘스트 객체다가 set을 이용해서 어떤 속성을 지어줬어요. 넣어줬어요. 그것을 여기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른 리퀘스트 객체이기 때문에. 자, 요거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알아봤던 리퀘스트 디스패처 객체하고 클래스하고 차이점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었고요. 자, 보면 자, 리퀘스트 obj 서블릿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다이렉트 js 페이지가 있네요. 자, 우측에 있는 리퀘스트 set 어트리뷰트에서 내장 객체 리퀘스트에다가 set을 하고 있죠. id는 abcde, 패스워드는 1, 2, 3, 4, 5라고 이렇게 리퀘스트에다가 속성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리스판스 send redirect를 있죠. 얘가 어떤 객체냐면 바로 http 서블릿 리스판스의 객체죠. 우리 장표에서 봤던 이거죠. http 서블릿 리스판스 클래스를 참조하고 있는 내장 객체입니다. 이 내장 객체는 서블릿으로 변환될 때 턴캐의 컨테이너가 제대로 만들어 주겠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자, 그래서 고 서블릿 리스판스 send redirect에서 여기 리퀘스트 obj로 넘기는 겁니다. 자, 리퀘스트 obj는 서블릿 매핑한 거고요. 그럼 이쪽으로 오겠죠.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는 무엇을 하는지 보니까 리퀘스트 obj 있고 다음에 두 겟도 액션드로 보내고 두 버스트 액션드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리스판스 실어서 보내니까 두 액션에 똑같이 리퀘스트 리스판스 받고 자, 여기서 리퀘스트에서 get을 합니다. id하고 패스워드. 자, 여기 id하고 패스워드 있죠. 자, 다음에 출력 스트림 얻어서 프린트해서 HTML 코드로 출력을 해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get을 한 id하고 패스워드가 이쪽 JSP에서 한 ABC하고 1, 2, 3, 4, 5가 찍히면 동일한 리퀘스트 객체겠죠. 하지만 HTTP 서블릿 리스판스 객체를 이용해서 send redirect를 하면 포워딩을 하면 동일한 리퀘스트가 아니라고 했어요. 장표에서 방금 살펴봤죠. 다시 클라이언트에 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새로운 리퀘스트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즉 같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redirect JSP 서버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되자마자 리퀘스트 obj로 넘어갈 거고요. 거기서 리퀘스트에서 get id하고 패스워드를 구하고 출력을 합니다. 어떤 게 출력되는지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널이 찍힙니다. 왜 널이 찍혀요? 없죠? 여기에서 만든 리퀘스트, 생성된 리퀘스트에는 id하고 패스워드의 속성값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화면은 널이 찍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시겠죠? 자, 장표로 와서 이렇게 포워딩하는 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많이 씁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냥 위임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다른 컴포넌트로. 다른 컴포넌트가 JSP든 서블릿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넘겨 버리는데 넘겨 버릴 때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이용하면 내가 요청받은 리퀘스트 객체 그대로 해서 넘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간다는 거. 하지만 HTTP 서블릿 리스판스 객체를 이용하면 내가 요청받은 후에 조금 지워볼까요? 내가 요청을 받은 후에
위임을 한다고 해서 바로 위임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응답을 클라이언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자동으로 갑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요청받았을 때 리퀘스트 객체와 클라이언트가 거쳐서 다시 가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리퀘스트 객체가 생성이 돼요. 하여서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리퀘스트 객체는 같지 않다. 즉 속성을 참조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차이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워딩 객체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MVC 패턴을 이용한 게시판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거를 비롯해서 1강서부터 25강까지 서블릿과 JSP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쭉 리뷰하시고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다음 시간부터 또 같이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